우리는 종종 이런 장면을 마주합니다. 한 사람은 은퇴 후 평일 오전에 골프장으로 향합니다. 클럽하우스에서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는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같은 시간 반갑 마트를 돌며 오늘은 뭐가 할인하나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10,000원을 아끼기 위해 2정거장 더 걸어가는 게 일상이죠. 두 사람 모두 한 시대를 살아왔고 똑같이 수십 년을 일했습니다. 은퇴라는 시간표도 비슷하게 맞췄는데 삶의 풍경은 왜 이토록 극단적으로 나뉠까요? 그 답은 은퇴 준비에 있습니다. 노후는 준비한 만큼만 누릴 수 있다는 말, 이제는 뼈저리게 실감되는 시대입니다. 본문 같은 은퇴, 왜 인생은 이렇게 달라질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정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긴 노후를 얼마나 준비했느냐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준비된 여유와 갑작스러운 빈곤, 이 둘 사이엔 단단한 계획과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존재합니다. 자,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이 차이를 함께 들여다보시죠. 사례 1. 59세 대기업 부장, 준비된 은퇴는 즐거웠다. 김성진 CO 19세는 대기업 부장으로 35년을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20년 전부터 은퇴 준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매년 수입의 20% 이상을 퇴직 이후를 위해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2개를 들었고 주택연금도 검토했습니다. 또 주식과 ETF 등 장기 투자를 병행하며 자산을 다변화했죠. 퇴직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수입이 줄어든 건 맞아요. 하지만 생활 패턴을 미리 맞춰왔기 때문에 충격은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골프를 주 2회 나가고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며 여유 있게 지내고 있어요. 이처럼 그는 은퇴 후를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닌 또 다른 삶의 출발선으로 받아들였고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사례, 이 62세 마트 격리 출신 반갑 마트가 일상인 현실. 정영자 C 62세는 중소기업 마트 격리로 일하다가 58세에 퇴직했습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했지만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로 늘 빠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은퇴 준비라는 건 사치처럼 느껴졌고 국민연금 외에 따로 준비한 자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하루 한 끼를 간단히 때우는 날도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반갑 마트 앱을 켜요. 오늘 뭐가 세일하나부터 봐야죠. 가끔은 나도 여행 가고 싶고 골프 치는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한데 그냥 숨 쉬는 것만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려 해요. 정 씨의 사례는 은퇴 준비의 공백이 현실에서 어떤 무게로 돌아오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례 3. 64세 자영업자, 30년 장사했지만 남은 건 빚뿐. 이상호 C 64세는 30년 넘게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일하며 성실하게 살았지만 자영업 특성상 4대 보험 혜택은 거의 없었고 사업소득은 불규칙했습니다. 퇴직이라는 개념 없이 일하다 건강 문제로 갑자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지금 국민연금 월 37만 원을 받고 있고 부채 상환 중입니다. 딸의 월세 보증금을 일부 빌려 생활을 이어갑니다. 내가 이 나이 먹고 딸한테 손 벌릴 줄은 몰랐지. 노후 준비 같은 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매달 살아남는 게 목표예요. 이 시는 자영업자들이 겪는 전형적인 은퇴 리스크를 보여줍니다. 은퇴가 아닌 강제 종료에 가까운 현실, 준비 없이 맞는 노후는 그만큼 잔인합니다. 정보 포인트 왜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 걸까? 1.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070만 원 선. 단독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그리고 자산 투자로 보완해야 합니다. 2. 고정 지출 줄이기 전략이 필요하다. 은퇴 후에는 수입보다 지출 관리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미리 지출 구조를 줄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은퇴 후 급격한 생활 수준 하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은퇴 후 수입도 설계해야 한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은퇴 후에도 일정 소득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 예컨대 소규모 임대사업, 프리랜서 일, 온라인 판매 등을 미리 구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건강이 자산이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계획이 흔들립니다. 은퇴 전후로 건강관리에 대한 투자운동, 식단, 정기검진 등은 자산관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결론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은퇴를 바꾼다. 같은 시대를 살아도 은퇴 후 삶은 전혀 다르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지금이 바로 그 방향을 바꿀 골든타임입니다. 같은 은퇴, 다른 인생 그 격차는 어떻게 생기는가? 1. 서로 은퇴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기대 수명은 84세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정년은 대부분 60세 안팎에 멈춰 있습니다. 이 말은 대부분의 국민이 최소 20년 이상의 은퇴 기간을 별도 소득 없이 버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즉 삶의 질 QOL이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똑같이 은퇴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극명한 삶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는 주중에도 골프와 여가를 즐기며 삶을 누리는 반면 다른 일부는 할인마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걱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삶의 격차는 왜 생기는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세 가지 실사례를 기반으로 원인과 해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사례 분석을 통한 원인 파악. 사례 1 준비된 은퇴 마이너스 대기업 부장의 계획형 자산 설계. 대상 59세 대기업 부장 출신. 전략 요약.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월 70만원 및 퇴직연금 운용. 20년간 주택담보대출 조기 상환 및 자녀 교육비 미리 마무리. S&P 500 중심의 ETF 투자로 자산 분산. 은퇴 후 필요한 월 지출 250만원 준비된 월 수입 300만원 확보. 핵심 포인트. 이 사례는 수입 구조와 지출 구조의 사전 설계, 그리고 다중소득원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은퇴 전 실지출 패턴을 은퇴 후 수준에 맞게 미리 조정한 것이 충격 완화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사례, 이 준비 부족 마이너스 중소기업 격리직의 현실 충격. 대상 62세 여성, 중소기업 격리 출신. 상황 요약. 국민연금 외에 수입 없음 월 43만원. 퇴직금 1,500만원은 자녀 결혼 비용과 생활비로 소진. 월 고정 지출 130만원 임대료, 식비 약값 포함. 노인 일자리 신청했으나 대기 중. 핵심 포인트. 이 사례는 국민연금 단일 의존의 위험성, 그리고 자산 없는 은퇴의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중장년기 자녀와 본인의 병행 지출로 인해 준비기간 동안 충분한 저축이 어려웠고 고정지출 구조 조정도 늦어졌습니다. 사례 3 자영업자의 불완전 은퇴 마이너스 소득은 있었으나 준비는 없었다. 대상 64세 분식점 운영 자영업자. 상황 요약. 사업소득이 30년간 지속되었으나 보험료, 미납 등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37만원. 건강 문제로 조기 폐업 후 수입 단절. 상가 보증금 일부로 생활 중이나 2년 내 소진 예상. 핵심 포인트. 이 사례는 비정규적 소득구조, 공적연금 미가입, 폐업 리스크 등 자영업자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건강 문제가 노후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합니다. 3. 전문가 관점의 분석. 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가? 1. 은퇴 자산 준비의 시작 시점 차이. 조기 준비자는 40대부터 노후를 고려해 투자연금 저축을 병행. 반면 많은 이들이 은퇴 5년 전부터 급하게 준비 시작 턱없이 부족. 이 소득원 다양성 vs 단일 의존. 안정적 은퇴를 맞이한 이들은 연금 퇴직금 투자 수익 등 복수 수입원 보유. 반면 연금 단일 수입원 또는 부동산 자산만 보유 시 유동성 위기 발생. 3. 지출 구조 조정 여부. 은퇴 전 지출 줄이기 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소득 절벽 후 생활 적응 실패. 임대료, 보험료, 자녀 지원 지속 시 재무 파탄 가속화. 4. 건강 리스크 대응 여부. 건강보험료 체계, 간병 비용, 약제비 등 노년 의료비 지출 증가. 건강 유지가 곧 자산 유지로 직결됨. 4. 실천 전략, 지금부터 가능한 은퇴 준비법.
국민연금 외 소득원 2개 이상 확보. 개인연금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활용. 주식 ETF 등 자본소득 장기 분산 투자 권장. 소형 임대사업, 프리랜서 일감, 온라인 강의 등 사후 수입원 고려. 은퇴 전 생활비 시뮬레이션 필수. 은퇴 후 예상 고정 지출 계산, 주거비, 건강식비 기타. 월 200만원 생활 가능하려면 최소 23개 소득 채널 필요. 자산 유동화 전략 마련. 고정 자산주택, 토지만 보유할 경우 주택연금 또는 부분 매각 등 유동화 방안 필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균형 유지. 건강이 곧 자산. 60대 이후 의료비용은 인생 전체의 40% 이상 집중됨. 정기검진, 운동, 식단 조절을 통한 의료비 절감이 곧 노후자산 방어. 5. 결론. 은퇴의 격차는 우연이 아니라 선택과 준비의 결과입니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30년 은퇴 생활은 3년 준비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골프장에서 인생을 즐기는 사람과 반값마트에서 눈치 보는 사람 사이의 차이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 최소 몇 억 있어야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은퇴 후 편안한 삶을 꿈꾸는 이유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없이 남은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고 싶은 것. 하지만 문제는 바로 돈입니다. 과연 돈이 얼마나 있어야 그 꿈이 실현될까요? 노후 준비에 관한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은퇴 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필요할까? 입니다. 지금부터 현실적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퇴직 후 고정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김 씨의 경우. 김 씨는 58세에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어느 정도의 저축이 있었고 자녀들도 다 성인이 되어 독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이 정도면 나도 편하게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노후 생활을 시작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집을 유지하는 비용, 보험료, 그리고 건강관리 비용 등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많이 나갔죠. 이런 상황은 김 씨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국에는 노후 생활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처음 생각했던 노후 준비 금액은 그저 막연한 숫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돈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막연하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고정 비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특히 건강과 관련된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 자산 관리에 실패한 이 씨의 경우. 이 씨는 은퇴 전에 꽤 많은 자산을 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식 투자와 부동산으로 나름 성공을 거뒀고 은퇴 후에도 자산을 활용해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은퇴 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었고 주식 시장도 불안정해지면서 그의 자산 가치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 결과 이 씨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생활해야 했고 은퇴 후 생활에 큰 제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은퇴 후에는 자산 관리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데 너무 큰 리스크를 안고 투자에만 의존하게 되면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씨의 경우는 자산 관리의 실패가 은퇴 후 생활에 큰 타격을 준 사례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계획하고 안전한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예비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 미리 노후를 준비한 박 씨의 성공적인 노후 생활. 반면 박 씨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50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생활에 필요한 고정 비용을 면밀히 계산했고 연금 수령액과 자신의 저축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필요한 자산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에 크게 휘둘리지 않도록
안전한 자산에 분산 투자했고 의료비와 생활비의 증가를 충분히 대비했습니다. 이런 철저한 준비 덕분에 박 씨는 퇴직 후에도 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었고 경제적 여유 덕분에 취미 활동과 여행을 즐기며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 씨의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미리 준비입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개인의 생활 방식과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은퇴 후 얼마가 필요할까요? 현실적으로 은퇴 후 얼마의 돈이 필요할지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도 건강 상태, 부양 가족 여부, 취미 활동, 여행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하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최소 5억에서 10억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연금이 부족하거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을 경우 이를 채울 수 있는 자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일정한 수입 없이 오로지 저축한 자금과 연금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금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노후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나의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자산을 모으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세 가지 사례에서 보듯 고정 비용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자산 관리를 잘못하면 노후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철저한 준비와 현명한 자산 관리를 한다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노후 준비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노후 자금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현실적인 노후 준비 방법.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바로 노후는 나중에 준비해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젊을 때는 노후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당장 발등에 불이 아니라 생각하고 미루기 일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결국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돈 없이 은퇴를 맞이하는 건 상상보다 더 큰 재앙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느끼신 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안심할 수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노후 준비의 핵심은 바로 고정 비용입니다. 노후에 들어서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비용입니다. 집세, 공과금, 식비, 보험료, 의료비, 교통비 등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막연하게 퇴직 후에는 돈을 덜 쓰겠지라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62세인 이 씨는 퇴직 후 생활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자녀도 다 키웠고 더 이상 학비나 양육비가 나가지 않으니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보니 생활비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노후에 꼭 필요한 건강관리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나갔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 일이 많아졌고 치료비와 약값이 매달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씨의 사례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노후에는 고정 비용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건강관리와 관련된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젊을 때부터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고정 비용을 계산하고 그에 맞는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 자산 관리의 실패는 노후 생활을 망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자산 관리입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산 관리를 실패하면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특히 큰 위험을 동반한 투자에 의존하는 경우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의 박 씨는 주식 투자로 나름 성공을 거뒀습니다. 젊을 때부터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렸고 퇴직 후에도 주식 투자로 생활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경제 불황이 찾아오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고 박 씨의 자산도 절반 이상 날아갔습니다. 예기치 못한 자산 손실로 인해 박 씨는 은퇴 후 생활이 불안정해졌고 결국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자산 관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특히 노후에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융 상품이나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리스크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여유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금을 반드시 마련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연금만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중요한 노후 자금의 원천이지만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연금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해 다시 일을 구하거나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58세에 퇴직한 김 씨는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연금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었고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김 씨는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고 결국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 외에 추가적인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저축, 투자 혹은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찾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연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더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이제까지 말씀드린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노후 준비는 결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고정 비용을 계산하고 자산 관리를 신중하게 하며 연금 외에도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젊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만 은퇴 후에도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고정 비용을 계산하세요. 생활비, 의료비, 보험료 등 매달 빠져나갈 비용을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금을 모으세요. 안전한 자산 관리를 계획하세요. 은퇴 후에는 더 이상 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변동성이 큰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선택해 자산을 관리하세요. 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원을 확보하세요.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 일이나 소규모 사업 등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점검하세요. 노후 준비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직 젊다고 느끼는 분들도 노후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분들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노후 자금은 하루아침에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퇴 후 삶에 대한 상상 다들 해보셨죠? 이제 뭐가 중요해? 여유롭게 살면 되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편하게 살기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62세에 은퇴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 부부는 은퇴 전 모든 게 잘 풀리고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오랜 시간 각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자식들 키우고 집도 마련하고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노후를 즐기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이 매달 꼭 필요한 금액은 300만 원과 2억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 부부, 김 씨와 박 씨 부부는 62세에 은퇴를 맞이한 평범한 직장인들이에요. 김 씨는 대기업에서 35년을 일하고 퇴직금을 받았고
박 씨는 공공기관에서 30년을 일한 후 퇴직했어요. 그들이 계산했던 은퇴 생활비는 매달 300만 원 정도였어요. 자녀들이 다 자립하고 더 이상 큰 부담도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퇴 후 첫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박 씨는 그동안 가고 싶었던 여행을 다녀오고 김 씨는 동호회 활동을 하며 여유를 즐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상보다 생활비가 계속 늘어났고 건강 문제까지 생기면서 병원비도 크게 늘었어요. 결국 그들은 재정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야 했고 필요한 금액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금액이 2억 원이었어요. 2억 원? 그렇게 많은 돈을 왜 준비해야 할까요? 사실 이 돈은 단순히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정말 필수였어요. 주택 유지비와 의료비,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2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했다고 해요. 그들에게는 이제 일을 하지 않고도 이 돈을 바탕으로 생활해야 했으니까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을까요? 은퇴 후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죠.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사례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건강보험료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60대 후반에 접어든 김 씨 부부는 건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병원비가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들은 매달 수백만 원의 의료비를 예상하지 못했고 심지어 몇 번의 입원과 수술로 그 돈이 급히 소진되기도 했죠. 의료비는 은퇴 후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은 건강이 중요한 자산이라는 걸 실감하며 추가적인 자금이 꼭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든 걸 다 준비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겠지 하고 넘겼던 각종 자산 관리나 연금, 투자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연금은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왔고 퇴직금도 일부는 이미 소진된 상태였어요. 결국 김 씨와 박 씨는 생활비 외에도 급하게 2억 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은퇴 후에는 돈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부부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은퇴 후 계획은 예상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사람들은 많은 것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물론 은퇴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들 건강 문제나 생활비,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모두 고려한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세 번째 사례는 제가 한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 친구는 60세에 은퇴한 후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고 첫 해에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었고 결국 사업이 망해버린 거예요. 퇴직금과 저축을 모두 투자했는데 1년 만에 모든 돈이 사라졌죠.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면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수라는 걸 말이에요. 이 친구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배우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원을 확보하거나 최소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준비하는 거죠. 이 모든 사례들이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은퇴 후 우리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지에 대해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변화들에 대응할 수 있는 힘과 자원이기 때문이죠. 김 씨와 박 씨처럼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은 매달 300만 원, 2억 원과 같은 구체적인 수치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은퇴 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희망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실적인 자산 관리와 철저한 준비를 하세요. 그래야 비로소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후 재정 관리를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은퇴 준비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팁들을 나누고 싶어요. 먼저 은퇴 후 매달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일지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김씨 부부처럼 은퇴 후 매달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했을 때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아야 해요. 매달 300만 원은 기본적인 생활비, 즉 식비, 의료비, 교통비 등 꼭 필요한 비용들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김씨 부부처럼 갑작스런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늘어나거나 자녀들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요청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기본적인 생활비에 최소 2030% 정도 여유를 두고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매달 400만 원 정도는 준비해 두는 게 안전하죠. 그 다음 2억 원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 은퇴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 충분한 자금이 없다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택의 수리 비용이나 장기적인 의료비, 혹은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는 자산 가치를 감당하려면 2억 원 같은 큰 금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결혼을 하거나 학자금을 지원해야 할 경우 이러한 예상 외의 비용도 준비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산을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팁은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은퇴 후 한 가지 수입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일부를 안정적인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두고 나머지 자금은 예금이나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고 시장 변동성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평균 은퇴 후 수익률을 보면 60대 이상 은퇴자들이 은퇴 후 평균적으로 2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물론 개인의 투자 성향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은퇴 후에는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팁은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의 수령 시기를 늦출 수 있다면 연금액을 크게 늘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1년, 2년 늦추는 것만으로도 매달 수령액을 102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전략이죠. 물론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다른 방식으로 커버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지만 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시기를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팁은 보험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거예요. 많은 은퇴자들이 의료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특히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갑작스런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입한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큰 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은퇴 전에 자신의 보험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가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해두면 만약의 상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전에서 어떻게 이 모든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김씨 부부와 같은 경우 2억 원을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김씨 부부가 62세에 은퇴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한 일은 자산의 분산 투자였습니다. 그들은 퇴직금 일부를 안정적인 연금 상품에 투자하고 나머지 자금을 부동산과 주식에 분산시켰습니다. 주식은 초기에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그들은 안정적인 배당주를 선택하여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부동산은 그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장기적인 투자로 접근했죠. 결국 이 방식으로 매달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었고 나머지 자금은 계속해서 자산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산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려면 은퇴 자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 다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산을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은퇴 후 예기치 않은 지출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지만 여러분도 김씨 부부처럼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해요. 즉, 비상금도 충분히 마련해두고 그 돈을 긴급 상황에 대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철저한 자산 관리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희망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은퇴 후 2억 원과 매달 300만 원이 필요했던 김 씨 부부처럼 여러분도 철저한 준비로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은행에 몸담았던 박성호 가명 씨는 매일 정장을 입고 아침 8시 전엔 출근을 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상사에게도 후배에게도 존중받는 사람이었죠. 누구보다 조직에 헌신했고 퇴직 전에는 지점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은퇴가 가까워졌을 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쉬면서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이 생기면 돌봐주면서 살겠지. 그런데 은퇴하자마자 아내가 했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 살자.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와의 대화도 없고 그냥 방 안에 갇힌 사람 같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연금 350만 원으로는 둘 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 삶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40년을 성실히 살아온 대가가 혼자 남는 일일 줄은 몰랐던 겁니다. 본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관계의 시험대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구조가 바뀌는 일입니다. 나를 증명하던 직함이 사라지고 시간이 갑자기 너무 많아지며 돈이 들어오는 방식이 바뀌고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 겪는 어려움은 경제적 불안보다 관계와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는 상상 이상으로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사례 1. 남편이 24시간 집에 있으니까 숨이 막혔어요. 64세 전업주부 김모 씨. 김 씨는 남편의 은퇴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같이 아침 산책도 하고 시장도 보고 여행도 다니겠구나.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자주 짜증을 냈고 집안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말했습니다. 40년을 밖에서 살다 들어와선 갑자기 집주인처럼 구는 당신이 참 낯설어요. 그녀는 결국 별거를 선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감정적 피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은퇴 후에야 깨달은 거죠. 사례 2. 연금 350만 원으로는 둘이 못 살아 67세 남편, 퇴직 공무원 이모 씨. 이 씨 부부는 매달 350만 원의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충분해 보였지만 실제론 매달 적자가 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용돈 주고 병원 다니고 경조사만 챙겨도 돈이 모자라요. 아내는 늘 불안했습니다. 이 돈으로 90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결국 아내는 격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이 씨는 자존심이 상해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돈 문제는 감정을 마비시키는 독이 되었습니다. 사례 3. 내 인생은 은퇴하면서 끝난 줄 알았어요. 70세 은행 퇴직자 박성호 씨. 서두의 박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그는 처음엔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전화를 주는 사람도 불러주는 자리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갔던 동네 도서관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은퇴자 대상 금융교육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공고. 은행에서 40년을 일했으니 그건 자신 있는 분야였죠. 그는 매주 한 번씩 지역 주민들에게 연금, 보험, 노후 설계에 대해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일 때 나는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자 그는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 아닌 다시 사회와 연결된 사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연결이 필요하다. 연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다고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삶이 풍요로운 것도 아닙니다. 은퇴 후 중요한 것은 관계, 역할, 정체성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미리 조율하지 않으면 은퇴 후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역할이 없으면 하루가 허무하고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껴집니다.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없으면 은퇴는 고립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은퇴 3년 전부터 준비하세요. 돈뿐만 아니라 관계와 삶의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일상 비전을 미리 나누세요. 은퇴 후 생활을 구체적으로 상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사회적 역할을 남기세요. 자원봉사든 동네 모임이든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보세요. 40년 일한 인생의 마무리가 혼자가 된 날이 아니라 다시 나를 찾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40년 은행 다녔는데 은퇴하자 아내가 떠났습니다. 전문가 시선으로 본 은퇴 후 부부 관계와 재무의 균열. 1. 은퇴는 부부 관계의 전환점이다. 은퇴와 배우자 갈등은 예외가 아니라 패턴이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아니라 부부 생활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사건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로 황혼 이혼의 60% 이상이 은퇴 직후 5년 내 발생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이 겹치는 시간의 급증, 하루 종일 함께 지내며 사소한 생활 습관이 충돌로 번집니다. 역할 변화에 대한 혼란. 남편은 쉴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아내는 왜 집안일을 나 몰라라 하냐며 불만을 품습니다. 재정 불안, 전기 수입이 줄고 지출은 유지되면서 감정적 긴장감이 커집니다. 즉, 은퇴는 감정의 골이 드러나는 확대경입니다. 준비 없이 맞으면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 매달 350만 원 충분할까? 현실은 다르다. 350만 원 연금이면 된다는 착각. 많은 은퇴자들이 매달 연금이 나오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함정이 있습니다. 항목월 평균 지출, 부부 기준비고, 식비 및 생필품 70만 원 최소 수준, 건강보험 의료 비용 50만 원 고정 지출하됨, 경조사 및 용돈 40만 원, 자녀 지인 관계 유지비 포함, 통신관리비 30만 원 고정 비용, 여가 교통비 30만 원, 삶의 질 영향, 합계 220만 250만 원 이상 기초 생활비 수준, 비상금, 여행비, 노후주택 보수비, 자녀 지원비 등을 감안하면 매달 300만 원으로는 지속 가능한 안정이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장수 리스크는 큰 변수. 2024년 기준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3% 내외.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어섬. 따라서 현재 350만 원의 체감 가치는 10년 후에는 약 26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은퇴 자금은 현재 기준이 아닌 미래의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3. 정체성 상실과 우울감, 그 누구도 예외 없다. 정년 이후 6개월은 무기력 증후군의 고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0대 남성 우울증 진단율은 은퇴 직후 약 25%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지위의 상실,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님. 시간의 잉여, 구조 없는 하루가 공허함을 유발. 가족 내 역할 변화, 무능한 가장이라는 인식의 의기소침. 특히 남성 은퇴자의 경우 이를 정체성으로 삼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심리적 충격은 더 큽니다. 이를 완화하려면 은퇴 전부터 새로운 역할 찾기가 필요합니다. 4. 전문가가 권하는 3가지 핵심 준비 전략. 1. 부부의 공동 은퇴 계획서 만들기. 서로 원하는 은퇴 후 생활을 적고 공유합니다. 얘 하루에 혼자만의 시간이 몇 시간 필요하냐? 집안일은 어떻게 나눌까? 함께할 취미가 무엇이냐? 대화 없이 맞는 은퇴는 오해와 피로의 연속이 됩니다. 2. 지출 구조 정리 및 대체 소득 설계. 연금만 믿지 마십시오. 소득 다변화가 핵심입니다. 얘 자산을 활용한 월세 수익, 작은 일자리, 노인 일자리, 강의, 온라인 강좌 등. 지출은 고정비, 변동비, 유지비, 비상비로 구분해서 점검하세요. 3. 정체성 회복을 위한 사회 연결 유지. 지역 커뮤니티, 자원봉사, 시니어 교육 활동 등.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심리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에 결정적입니다. 특히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 멘토링, 강의는 매우 긍정적인 자아 효과를 유도합니다. 결론, 은퇴는 리셋이 아니라 재설계다. 40년간 일한 사람도 한순간의 관계와 존중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준비만 되어 있다면 은퇴는 제2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만큼 마음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와의 공감의 대화가 필수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역할은 삶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전문가로서 조언드리자면 은퇴는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마음-동 관계 3가지를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아내의 이별 통보 대신 함께 웃는 은퇴를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